네,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항 지역에서 출간한 책 두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포항 지역의 대표 문예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포항 문학입니다. 네. 네, 이 포항 문학은 알아보니까 올해로 43년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통권 51호라 해서 51번째, 51번째 나온 책이고요. 음, 이 포항 지역의 대표 문예지인 만큼 되게 독특한 지역성을 드러내며 이 한국 문학의 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문예지라고 합니다. 네. 43년이 됐다고 하면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오래된 문예신데, 네. 이번에 출간된 게 51호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음, 있습니까? 여기 딱 보시면 아동문학 특집이라고 나와 네, 있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아동문학이라는 거는 여기 문예지에서 97년, 그러니까 17호에 이 아동문학 특집호를 한번 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좌담, 동시, 동화, 평론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음. 이후에 2000년도에 또 20호에는 이 포항에서 또 알아주는 또 손춘익 작가님, 동화 작가 손춘익 작가님의 추모 특집을 실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포항 아동문학을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이 포항 문학의 편집 주관인 이 이희정 님이 이번 호에서 아동문학 특집을 다뤄보면 음.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51호는 이 지역, 저희 지역, 이 포항 아동문학을 되게 통시적으로 보고 또 공시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거든요. 네. 먼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동문학 특집에서 김종헌, 네, 이 김종헌 님이 이렇게 쓰셨던 포항 지역 소년 운동과 아동문학, 여기에서는 일제감정기 소년 문사위 활동에서 출발하여서 2010년까지 포항 아동문학의 전개를 아주 개괄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음. 과거를 짚어보았다고 하고요. 네. 또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 포항 아동문학이 한국 아동문학에 빛을 던져주고 있음을 음. 시사한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화 작가 김현욱 선생님의 글이 또 두 번째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 한국 동시문학의 지평을 넓힌 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권호삼, 송찬호, 김계미 시인의 동시를 세밀하게 다뤄 동시를 읽는 참맛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일강 작가님이 또 글을 쓰셨는데요. 네. 이 동화 작가 김일강은 동화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글에서 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고요. 네.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제 친절하게 언급하면서 동화에 대한 사랑을 글에서 보여주고 음. 있답니다. 이 외에도 이 51호 문학, 포항 문학에서는 김계미, 신현배, 임수연, 임창아 시인들, 이 외부 작가의 좋은 동시를 또 오.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또한 내 마음의 동시 한 소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에서는 포항 문학 회원들이 직접 이 2구나 4구절씩 네. 직접 동시를 쓰거나 마음에 드는 동시를 이렇게 써 올린 또 코너도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포항 문학에 실린 좀 동시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외부 작가의 동시 목장갑이라는 동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목장갑 신현배 새벽 바람을 맞으며 인력시장 나갔다가 늦아침에 돌아와 목장갑을 벗는 아빠. 오늘도 공치는 날이야. 모닥불만 쬐다 왔네. 일거리 얻지 못한 게 제 잘못이나 되는 듯 방구석에 널브러진 고슴도치 같은 목장갑. 온종일 시무룩하다. 아빠 표정 살피며. 음. 목장갑, 신현배님의 목장갑, 이 동시를 들으니까 네, 요즘 경제가 더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자녀, 아이의 맞아요. 눈을 통해서 음, 참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철든 자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네, 목장갑 이 방구석에 널브러져가지고 네, 아빠 표정을 막 살피는 게 음, 이게 아이가 부모
그런 안쓰러운 마음을 음. 살피는 것처럼도 네. 보여가지고 되게 읽으면서도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네, 고슴도치라는 게 이렇게 맞아, 뾰족뾰족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놀부러져 있는 것도 참 잘 음,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장각 들어봤는데 한 편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들었던 이 신연배 시인의 시는 이제 외부 작가, 초청 작가 이제 투고 작품 그 원고에 청탁된 작품이었고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시는 포항문학 회원의 음. 시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 첫 번째 동시집을 출간한 후에 정말 좋은 동시를 많이 쓰고 있는 이원만 시인의 동시 네. 아야입니다.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야 이원만. 외식을 마치고 할아버지는 어이쿠야, 할머니는 아이코야 주먹으로 방바닥을 짚고 포탄 맞은 킹콩처럼 일어나신다. 나도 아이고야 주먹 짚고 일어서는데 엄마가 꿀밤을 줬다. 옆자리 손님들까지 다 들었는데 나만 아야 했다. 아니 귀엽죠? 정말 네, 재밌는 네, 동시예요. 이게 맞아요. 딱 듣는데 들으면서 그 상황극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는 그쵸. 네,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도 막 네. 드러나죠. 네, 뭔가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이래? 맞아요. 억울해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 포항 문학 이 문해지에는 회원 76명의 각자 신작을 이번 호에 실었거든요. 정말 더욱 궁금해지는 음, 그런 시인데,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포항 문학을 다시 한번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각기 다른 문학 장르의 글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음, 또 우리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은데, 이제 다음은 또 1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은 이제 장편 소설인데 그 홍기훈 작가의 장편 소설 가라앉는 마음입니다. 네. 가라앉는 마음이라 이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좀 어떤 내용일까 상상이 되질 않는데,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희 이제 도서출판 득수에 투고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출간됐는데 이 원고는 작년 12월에 오, 메일로 투고가 된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투고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메일 제목에다가 뭐 소설 투고, 뭐 작품 투고 이렇게 네. 쓰잖아요. 근데 제목이 메일 제목이 소설 투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왜 정신을 잃었을까요?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궁금증을. 그래서 보통 네. 정말 많은 투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일을 열어봐도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쏟진 않거든요. 또 네. 투고가 들어왔구나 한데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음, 열어봤더니 정말 작가가 작품을 쓰는 6개월 동안 그냥 그 통째로 시간을 어디론가 잃어버린 것처럼 음, 그렇게 그 6개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작품을 한번 읽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작품을 읽어봤죠. 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작가의 나이나 또는 네.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얼만큼 글을 좀 썼구나라는 필력이랄까 이런 게 좀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도서출판 득수 이제 편집장과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끝에 이 작가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잘 썼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쓴 작품은 지역 출판사인 도서출판 득수에서는 출간할 어떤 목적이 좀 없지 않느냐. 어디 가도 좋은 작품이라고 할 텐데 음, 이게 득수의 목적이었던 신인 발굴과 그다음에 지역 작가 이게 네. 서울이 아닌 다른 아주 외지의 지역에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에는 음, 이 작품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도 궁금증에 네. 전화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전화했는데 너무 앳된 남자 작가가 전화를 딱 받아서 네. 당장 와봐라. 네. 당장 포항으로 와라. 라고 했는데 딱 왔는데 정말 20대 중반에 음, 그리고 등단 음, 경력이 하나도 없고 네. 자기 혼자 7년간 소설을 썼던 그런 경험만 있는 그런 작가가 등장을 한 정말 겁니다. 신인이긴 하네요. 맞아요. 완전 신인이고요. 음, 이 장편 소설은 또 처음 써본. 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게 이 화자가 주인공이 미국 여성 기자거든요. 네. 근데 남성 작가가 그것도 네. 한국의 남성 작가가 미국 여성 기자의 눈으로 러시아에 있었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썼으니 네. 거기다가 그 작가는 러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궁금증만 계속 자아내는 네, 작가님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책을 네,
출간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아. 아니 대체 어떤 책이에요? 좀 책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인공은 미국 여성 기자인데 이름이 마야 카슨이거든요. 네. 이 시대적 배경은 2020년도고요. 2020년도 이 기자가 다니던 그 신문사에 네. 20주년 특별호에 실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러시아로 인터뷰 취재를 가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네. 본래 자기가 써야 되는 기사가 아니라 자기 동료 기자가 써야 되는데 동료 기자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마야 카슨한테 부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뭐 쓰면 되지 않을까? 뭐 러시아 일이면 그리고 자료 조사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만 하면 그 기사를 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 네. 덜컥 오케이라고 해서 러시아로 날아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200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쓰기 시작 그 만났던 그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2020년도에 일어났던 러시아 크루스크 잠수함이 네. 그 훈련 도중에 침몰한 그 사건의 그 이후에 그 생존자들에 대한 그런 인터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쿠르스크 침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00년 8월 12일 이 러시아 잠수함 쿠르스크가 바렌츠에서 침몰하는 사고인데요. 실제 사고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훈련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잠수함에 있던 118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제 사고 수습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결함이다, 뭐 잠수함의 결함이다라고 아주 그냥 손쉽게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책임자들은 정말 묻어있는 그런 진실을 숨기기 되게 급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네. 사고도 네. 그렇고 좀 그렇게 묻히는 경우가 참 떠오르긴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아닌데 그런 지나갔던 그런 세월호나 어떤 천안함 이런 사건, 이런 유가족들의 사건 또 이야기들이 네. 개인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아픔인데도 반해서 전부 네.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기훈 작가의 가라앉는 마음 살펴봤습니다. 정말 읽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책 두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독서를 취미로 갖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지역에서도 정말 다양한 낭독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거는 이 지역의 독서 모임인데요. 네. 지역서점 이 책방 수북에서 지난 11월부터 한국 단편 100편 읽기랑 네. 평전 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 100편 읽기. 와, 이 100편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도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기라고 하거든요. 네. 하루에 한 권씩 정말 한 편씩 한 권이 아니라 한 편, 짧은 단편. 물론 단편이라 그래도 한 70매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편씩 100일 동안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을 빼면 일기가 끝난 걸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혼자 책을 읽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그 읽었던 한 10권의 책들을 서로 또 교환하면서 이번에 읽었던 책들을 또 얘기하고 또 하나하나 또 독서록을 쓰면서 네. 아, 내가 이걸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를 서로서로 이렇게 봐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하루 한 편씩 꾸준하게 읽으면 독서력이 키워질 것 같은데 또 평전 읽기도 진행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2달에 한 권 자기가 읽고 싶은 평전. 근데 되게 평전은 두껍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약간 어렸을 때 읽던 전기문, 네. 뭐 안중근, 뭐 윤봉길 이런 전기문, 얇은 전기문과는 좀 다르게 평전은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 담은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평전 읽기 하면 아, 되게 쉽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아마 다들 그렇게 들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타인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거라서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잘 알 수 있는 뭐 안중근이나 체게바라나 이중섭 등 좀 알려져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그들의
그 일일한 어떤 삶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좋은 작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내는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느끼는 시간이라 참여자분들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가 가능한가요? 언제든? 맞습니다. 언제든 이 책방 수북으로 문의를 주셔 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데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또 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정말 내년에 독서를 좀 취미로 갖고 싶다는 분들 이렇게 좀 문의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